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하나 마이크론을 분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만 볼 수 있나요? 하이닉스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등락은 어디랑 연결되죠? 시장에 등락하고 연결되죠.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강세를 보이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건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건 일단 안타깝지만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HBM의 수요 때문이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HBM의 수요를 보면요. 하이닉스의 거의 독점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도 양쪽에서 받는 게 훨씬 더 가격 조율을 하기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계속해서 조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9월 달에 들어서 뭐가 있었죠? HBM3, 그렇죠?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하기는 했지만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하이닉스의 이 HBM을 아직까지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에서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매수할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토대로 뭘 해야 돼요? 하나 마이크론 또는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수익 금액 또는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잡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매출과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대, 장이 좋을 때는 30%대까지 이익률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주라고 볼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실적도 뒤따라서 나오겠지만 당연히 받쳐주는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는 건 제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 마이크론의 앞에 좋을 부분은 뭔가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HBM입니다. HBM. 아직까지 하나 마이크론은 HBM 양산에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장비나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HBM은 기술 자체가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패키징. 그런데 그 패키징 장비에서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 대부분이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패키징 장비를 다루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딥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이닉스에서 하는 건 삼성전자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월 달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 상한가를 갔을 때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동일하게 나왔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 마이크론의 매출 비중 대부분이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대략 한 80% 정도가 됩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보면요. 쭉 내려서 상황을 한번 보면 하나 마이크론 실적 보이죠? 그쵸? 22년도에 8,900억의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8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들어온 자금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예상치가 1조 50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겁니다. 대략 9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나온 내용인데 어저께 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핵심 내용은 뭐냐? 자, 지금 AI 반도체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죠. 그렇죠? 요걸 가지고 배터리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챗 GPT의 사용량이 즉 사용자 수가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건데 HBM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HBM만 사용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수요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수요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던 수요는 일반 개인용 PC에 대한 수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죠? 서버에 대한 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붙은 거예요. 그러면 PC에 대한 수요는 한 번 납품하고 끝? 이렇게 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PC에 대한 수요는요. 사이클이 3년 주기로 돌아요. 왜?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서버는 한 번 딱 넣어놓으면 20년, 30년씩 쓰나요? 그게 아니죠. 여기도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증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예요? 지금 AI 반도체가 흥행하고 있는데, 즉 HBM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가 끝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사이클이 다시 돌겠죠. 3년에서 4년 터울로. 그러고 나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기존에 있었던 수요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왜? 교체 수요가 있으니까. 개인용 PC가 경기가 안 좋아서 교체기를 늦춘다고 칩시다. 그럼 서버는 그쵸? 경쟁에서 뒤처질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뒤처져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서버에서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설비 투자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HBM을 볼 때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가 나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쵸? 실제 성장을 1년 기준에서, 그쵸? 1년 터울로 5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예상치로 잡혀 있긴 한데, 이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HBM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게 한 달 하고 끝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용 PC, 서버용, 클라우드까지 연결이 됐을 때 앞으로의 좋은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보다 하나마이크론이 덜 올라요. 한미반도체를 제가 깔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하나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더딘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올해 6배 올랐어요. 왜 그래요? HBM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보면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납품이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실적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다음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HBM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HBM으로 인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일단락이 되면 다음 교체기까지 중간에 채워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일반 개인용 PC, 서버, 클라우드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4년 주기로 돌아갔을 때 계속된 증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올라갈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그렇죠? 매물 소화. 지금 돌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무작정 내가 보유를 해서 고가에 따라붙어서 한 달, 두 달씩 물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여기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매물 소화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경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히나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격해야 될 게 아니라 매수 자리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반등을 확인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쵸? 가격에 이제 임박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 2주 안에, 그쵸? 제가 얘기한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들을 찾자.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연장해서 최대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장기 투자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50%, 100%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100%, 200%씩 가는, 그쵸?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종목 2배 올라요? 3배 올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무작정 그냥 하고 2년 보유하세요? 3년 보유하세요? 이러면 되겠지. 그쵸?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화장품 종목 중에 LG 생활건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막 70%, 80%씩 빠졌죠. 자, 이제 충분히 빠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많고 생필품이죠. 어차피 나갑니다. 한 3년 보유하세요. 이러면 50%, 100% 가겠죠. 그게 투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대형주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때
뭘 한다? 가격을 가지고 보유 전략을 짜서 우리는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만큼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에 대한 추적,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에 대한 파악, 하나마이크론은 신고가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12%, 13%대의 강세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신고가 이후에 언제 매수할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내용 확인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오늘 8시 50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가죠. DIT. LNK 바이오는 바이오고요. DIT는 반도체 소형주입니다. 그쵸? 저는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중형주, 그쵸? 하나마이크론 같은, 그리고 소형주, 이쪽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LNK 바이오부터 보면요. LNK 바이오입니다. 오늘 17%대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시가 대비해서 13%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LNK바이오 13% 수익권 11시 10분에 이미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대략 매도가는 62평을 기준해서 매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왜? 아직까지는 역배열 구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죠? 단기간에 공략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나쁘게 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에 대한 전략이 갖춰져 있어야 단타를 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왔었던 DIT 보겠습니다. 11월 2일 매매. 그쵸? 11월 2일 보이시죠? 이 내용을 보시면 8시 52분에 종목이 나갔고 DIT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면 자, 이 내용입니다. 오늘 11%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시가 대비해서 5% 이상의 상승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가 된다고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소형주도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 공략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10월 11일일 거예요. 그쵸? 요날부터 공략해서 매도 구간을 고가 구간에 잡았다. 왜 그랬다?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쉽게 매매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그쵸? 시작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쵸?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뭘 한다? 중급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이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하고 그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했을 때 지금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장중 단타까지도 가능을 하고요. 그런 종목에 대한 모든 종목은 장 시작 전에 제가 진행을 하고 늦더라도 장 초반에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을 볼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나도 장중에 뭐 10%, 15%, 적게는 4%, 5% 정도의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한번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단타까지 병행을 하셨을 때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 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